이 산불이 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지금 경북 의성군 산불이 강풍을 타고 뭐 북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번지고 있죠. 또 남쪽으로도요.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까지도 또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좀 비라도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조선시대에도 이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은 곳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조상들은 이 불 피해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을까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뉴스 보면 그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 또 불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이런 소식 들려오더라고요. 예. 병산서원은 어떤 곳이에요? 그게 서해 유성룡이 말년에 하회마을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징비록을 집필하면서 그 다음에 그 병산서원에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유성룡의 후예나 그 학자들이 그곳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영남 그 학파의 가장 중요한 거점 중의 하나입니다. 병산서원에서 징비록을 집필하게 됐던 그런 곳이에요. 지켜야죠, 잘. 조선시대에도 혹시 화재가 많이 있었을까요? 큰 화재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마 가장 큰 화재라면 역시 임진왜란 때 한양이 잿더미가 된 사건이었을 겁니다. 네. 그 당시에 경복궁을 비롯해서 많이 다 탔으니까요. 그런데 이 화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조선의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자. 예. 백성들이 화를 내면서 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통에 예, 선조가 외놈들이 불지른 게 아니라 선조가 그렇습니다. 먼저 도망가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서 태워버렸죠. 그래서 거의 한양이 다 그렇습니다. 불탔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제일 먼저 도착한 일본군의 일진이 고니시 유키나가였는데 네. 이 사람이 처음 도착해서 자기가 첫 번째가 아니라 다음에 온 줄 알았대요. 이미 다 타고 있으니까. 다른 일본 그 외놈 장군이 먼저 온 줄 알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나쁜 통치 때문에 일어난 방화였기 때문에 좀 예외이긴 합니다만 네. 그 당시 한양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수복하고 나서 서해 유성룡이 그 병산서원에 있던 서해 유성룡이 한양을 돌아보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다 타버려서. 근데 그 다 타버린 게 백성들이 화가 나서 불을 지른. 나쁜 근데 정치 그것도 때문에 탄 거죠. 임금이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라는 게 또 화가 나서 예. 그 임진왜란이 참 너무 좀 쓴 교훈을 많이 또 남기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세종 8년에 큰 불이 난 게 있었다고요? 예, 바로 세종 8년의 일이었습니다. 예. 보통 세종시대 하면은 모든 게 다 평화로웠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아니었고 그렇지 않았고 이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겨울이었고 굉장히 건조한 데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불이 날 것 같다는 조짐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네. 2월 15일 날 한성의 남쪽제에 한 종의 집에서 불이 나게 되면서 근데 여기에 또 거센 바람이 불게 되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서 당시 사람만 32명이 불타 죽었고 집이 2,000호가 불탔습니다. 한성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났는데 예. 그게 옮겨 붙으면서 2,000채가 불탔다. 예. 당시 한양의 6분의 1이 불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6분의 1이나.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 예. 이 급박한 때 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자리에 없었어요? 예, 심지어 세자도요. 어디 갔었습니까? 강원도 횡성에 그 군사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있었거든요. 군사훈련 갔다. 예, 근데 그래서 그때 예, 엄청난 불이 났다. 그래서 이제 책임질 사람도 명령을 내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뭐 지금처럼 권한대행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권한대행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세종의 왕비였던 소원왕후였습니다. 소헌왕후. 예, 소원왕후 심씨였는데 문제는 이때 뱃속에 6번째 아들이자 8번째 아이인 금성대군이 들어있는 만삭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겠어요. 지금 최고 결정권자가 없고 그나마 왕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원왕후가 화재 진압을 지휘를 합니다. 그때는 뭐 세종대왕이나 그 세자도 다 강원도 횡성에 군사훈련 갔으니까 전화할 수도 없고 예, 메시지할 수도 없고 없습니다. 소식 전하는데도 며칠이 걸리니 예, 우선은 급한 대로 이제 만삭의 왕비가 진두지휘를 했다. 예. 그리고 마침 황희가 남아 있었거든요. 황희정승이. 네. 그러니까 워낙은 왕비이고 이제 신하들은 남자니까 막 내외하고 약간 그 절차가 있긴 하는데 황희가 이 절차를 모두 싹 다 없애고
왕비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그러자 소원왕후가 진두지휘를 합니다. 재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건물이나 사람들부터 살려라. 그래서 어떻게든 화재 진압을 지휘하겠다. 책임질 사람이 있고 명령일 사람이 있으면 이게 좀 더 체계가 있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뭔가를 지시를 해줘야 좀 일사불란하게 더 움직일 수 예. 있게 되는. 그렇죠. 근데 그 군사훈련 나가 있던 세종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발을 좀 동동 구르지 않았을까요? 횡성으로 가던 완전히 가진 않았고 예. 가던 도중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세종대왕님은 사실 여러 역대의 조선 왕들 중에서 굉장히 젠틀한 편입니다. 그 신하들이 무슨 헛소리라도 그래 하고 잘 들어주는 분이었는데 네. 이때만큼은 신하들에게 신경질을 뻑 하고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니들이 오자고 한 거잖아라고 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예. 그래서 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오고 싶지 않은 곳을 경들이 가자고 청했고 어제도 바람이 심하게 불고 몸이 불편해서 나는 궁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경들이 부탁해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이번 일이 천심에 맞지 않아 재난이 벌어진 걸로 알고 후회한다. 내일은 궁궐로 돌아가겠다.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세종의 말. 예, 신경질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임금이지만 심지어 세종대왕이지만 본인이 가고 싶지 않은 군사훈련까지도 신하들이 막 이렇게 청을 하면 예, 어쩔 수 없이 몸이 불편해도 갔다는 거네요. 그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에 불이 나서 예. 수도에 불이 나서 그리고 부인은 임신 8개월이고 그럼 화가 날 만하죠, 솔직히. 그럼 지휘할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정말 세종이 바람처럼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워낙은 왕이 궁궐 나왔다 들어갈 때 뭐 의전도 있고 복잡하고 의식도 치러했는데 전부 생략하고 새벽 3시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진압에 들어갑니다. 새벽 3시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로 화재 진압을 위한 어떤 뭐 이렇게 예. 일 지시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 불을 누가 냈는지 혹시 찾았답니까? 예, 이 당시에 항상 이런 큰 난리가 벌어지면 위험한 게 유언비어하고 사람 인심이 동요합니다. 그래서 2,000호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집이 2,000회지 사람은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죽거나 다친 사람도 많은데다가 이제 소문이 돕니다. 누가 반란을 일으켰다. 누가 왕이 되려고 한다. 게다가 또 화재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세종이 도착한 바로 그날에도 종로 쪽에 또 불이 나서 집 2,000호가 더 탑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군대를 동원해서 방화범들을 수색하게 하고 더 불이 안 번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명령을 내립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방화범은 잡아라. 이 불이 그래서 한양의 6분의 1이 그거는 앞에서 임진왜란 때 선조 때였고. 아니요. 그 임진할 때 완전히 다 탔고요. 다 탄 거였고. 예. 이 그리고 세종 8년에 예, 한양의 6분의 6분의 1이 탄 게 이 사건이고. 예, 잡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잡았습니까? 근데 불낸 사람은 어떻게 잡죠? 그 당시에는? 이때 그 세종대왕의 명령 하에 그 병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대처 방안을 만들어냅니다. 네. 먼저 각 방과 동의 중심지에 전현직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동네 사람들이 5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파수를 보고 3시간마다 별순검이 검문을 해요. 그 다음에 방화범을 고발한 사람이 있으면은 양민한테는 관직을 주고 천민은 양민으로 신분 상승. 그리고 면포 200필이라는 굉장히 큰 상을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방화범이 자수를 하면 죄를 용서해주고 서로 고발을 해도 용서해주고 이것도 역시 상금을 줍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게 실화가 아니라 누가 방화를 저지른 거다라고 예, 했던 거네요. 딱 그렇게 봤던 거네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방화범을 잡아내면은 신분까지도 상승하고 예. 관직도 받을 수 있고 돈도 받을 수 있고. 음. 그럼 반대로 방화범은 처벌이 어땠을까요? 그 조선의 법률에서 방화는 사형인데 그냥 사형도 아니고 몸을 썰어서 아이고야. 사용합니다. 네, 그만큼 큰 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아까 얘기한 처음에 2,000호가 불탔는데 여기에 또 이제 6,000호가 더해져서 2,600호가 불탔거든요. 당시 서울의 집이 17,015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불탔는데 세종대왕이 대처한 것이 첫 번째는 사회 안정, 두 번째는 이재민 구원, 세 번째는 예방 조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방화의 주범들을 잡고 보니 대부분이 함경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 실록의 설명에 따르면 함경도 사람들이 성정이 격해서 욱하면 불을 지르거나 그랬다고 해요. 기록에 그렇게 남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은 방화범은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가족들도 전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종은 그 방화 주범들만 사형에 처하고 가족들은 좀 낮게 벌을 줬습니다. 세종이 그 큰 불이 난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범만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예, 그래요. 근데 하여튼 조선시대에는 그 처벌이 엄청나게 셌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아까 이정옥님이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때도 눈물이 많이 났던 게 기억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것도 그렇습니다. 방화였죠. 예,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피해 입은 사람들, 이재민들 많았을 것 아닙니까? 예. 또 사고 예방책도 또 중요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세종대왕님이 성군이란 걸 알 수 있는데 네. 의정부를 시켜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이재민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는데 어른과 아이로 나눠서 줍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다 뺏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그 간장들을 나눠줘서 이제 소금 같은 거 이제 먹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와를 싸게 공급하고 나무를 베어와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예방이죠. 네네네. 방화벽을 세웁니다. 서울 곳곳에. 그리고 그 가건물들을 철거해서 불이 번지지 않게 하고 10칸마다 우물을 파괴하고 거기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뭔가 굉장히 체계적이었네요. 그러니까 성군이시죠. 그리고 또 종묘나 이제 궁궐에 불을 끄는 기계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잘 알려진 게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의 소방관인 금화도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한밤중에 돌아다니면서 불을 살피게 하고 종로에서 이제 종을 쳐가지고 화재가 생기면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병조와 한성부가 담당했죠. 일단은 세종시대에도 뭔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됐다. 그리고 뭐 이게 소잃고라도 좀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 방화벽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물도 의무적으로 파놓게 하고 김진희 님이 어쨌든 나라의 리더는 이렇게 생각이 넓고 깊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까 박수경 님은 조선시대 재난 지원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나눠줄 때도 어른 아이 나눠서 주고 기와도 싸게 공급하고 예,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 초가집이 더 불이 많이 붙기 때문에 기와를 그래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으니까 초가집을 짓는 예. 건데 그래도 초가집보다는 위에다 기와장을 올려라. 예, 그렇게 체계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세종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에서도 보이네요. 예, 예. 또 하나 자신의 책임을 또 인정하기도 했다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하들하고 모여서 이 화제의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근데 신하들이 좀 딴다리 긁는 소리예요. 아, 이게 무슨 뭐 하늘이 내린 징조다 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양이 조화를 잃은 것은 내가 부덕한 탓이다. 내가 비록 변변하지 못하지만 대신들이 도와준다면 하늘의 재앙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세종대왕님은 노력을 했지만 그 다음에 왕들이 부덕해서인지 궁궐들이 많이 타고 화재도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아주 그냥 싹 다 타버렸고 그다음에 인조반정 때 이후에도 이괄의 난으로 경운궁도 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과학보다는 뭐 믿음이 더 많았을 테니까 하늘이 도하신 겁니다. 하늘이 벌하신 겁니다. 뭐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세종은 내가 부덕한 탓이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신이 원망을 받는 것이죠. 왕으로서 책임지는 거죠. 사실 그게 또 덕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리더십이 또 더 공고해지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예, 1년 사이에 한양만이 아니라 경기, 호남, 영남 전국적으로 화재가 난 때도 있었다고요. 예, 사실 이후로도 이게 주로 이제 서울에 화재가 많이 난 건 기록이 많은 편이고요. 기록이 다른 많아서. 지역, 네, 다른 지역에도 많고 사실 산불은 많이 기록이 없는 게 사람들이 많이 안 서서 기록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주로 도시에서 났던 화재들이 기록이 남는 편인데요.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게 되면 이 화재도 많아집니다. 고종 1년인 1864년에는 경기도에는 영평, 연천, 가평, 경상도에는 의성, 함양, 성주, 전라도에는 용담, 남원, 그다음에 그 평안도도 평양, 고부, 고성, 중화 이런 모든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게 한 해만도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마구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은 원래 화재가 있었지만 그동안 잘 보고가 되지 않았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고종 때면은 솔직히 조선이 많이 망해가고 있다는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잘 뒷받침되지 않아서 화재가 더 극심해지고 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재가 유독 더 많았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게 기록에 제대로 남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산불이라고 하는 거 이제 도심지에서 났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제 끌 수는 있겠습니다만 산불이라는 건 거의 그냥 다 홀라당 태우고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면 진짜 왜냐하면요 그 당시 아무래도 우선 산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기록을 남긴 것도 많이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 사실 많은 산들은 나무가 있지 않고 민둥산이 많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 시 짓는 거 보면은 전부 가면 여기 민둥산 저기 민둥산 그렇게 기록이 많아요. 배연에서. 네. 그 이유 중 하나는 역시 그 당시 사람들이 땔감. 겨울에는 온돌. 그리고 아침 저녁 점심 밥할 때 그 나무를 떼워서 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나무를 베어와야 되고 그 나무는 전부 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종 때라든가 아니면 조선 중후기 때만 하더라도 거의 도성 주변의 산들이 민둥산이었기 때문에 산불이 날래야 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산에 이제 민둥산이 하나 보이면 되게 이제 낯설어 보이는데 예. 뭐 어디 개발 중이라든지 근데 조선 시대에는 오히려 그냥 민둥산이 더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이랑 조선 시대랑은 또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 정말 깊은 산에는 그 화전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에다 불을 놓아서 이제 일부러. 그 밭을 가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아무래도 국가의 통제력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산불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화전민이야 뭐 그렇게 해야 예. 본인들이 이제 농사지을 땅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화전민들이 그 컨트롤이 잘 안 돼서 불이 확 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죠. 그 불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예. 되게 바람 부는 날은. 그렇습니다. 그죠. 아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화전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생계, 예. 한쪽에서는 안전, 예. 혹은 또 타인에 대한 또 피해, 또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관리 체계는 어땠을까?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 정조 18년 때 벌어졌던 또 큰 화재가 있다고요. 예, 예. 그 사실 이것도 이제 나라가 망조가 되느냐 아니면 잘 굴러가고 있느냐 약간 그 느낌이 좀 듭니다. 세종 때만 하더라도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고 신하들이 빠릿빠릿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정조 때 그 개경에서 지금의 개성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났습니다. 당시 개성에는 집이 2만 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 600호가 불탔거든요.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불탔을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2만 호 중에 600? 예. 근 3분의 1은 아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불을 탔는데 어쨌거나 작은 규모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위어사라고 해서 정조가 신하를 하나 서유문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당시 이재민들의 네. 상태를 살펴보고 네. 뭐 도와줄 게 있냐 없냐 알아보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서유문이라는 사람이 조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성록이라고 해서 정조의 일기에 이 서유문과 나눈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유문이 돌아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 개경에 불이 탄 넓이가 어떠냐라고 하니까 서유문이 대답한 게 다 작은 집이라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그리고 기와집 몇 개가 탔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모르겠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불에 탄 넓이가 몇 걸음 정도냐? 그러니까 글쎄요 한
백보 정도 그런 식으로 정말 대충 성의 없이 말합니다. 이 서유문이란 사람이 개성 유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금으로도 이제 재난 지역에 급파하는 그 위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관직 정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진두지휘를 하는 재난대책위원회 아, 장. 그 재난관리본부 막 이런 거 만들어졌을 때. 예. 근데 이렇게 대충 말한 거예요? 예. 임금님이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다른 왕도 아니고 그 굉장히 화 잘 내는 왕 정조 앞에서 잘도 그렇게 말하고 목이 붙어 있겠다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만 혼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혼 안 낸 것 같은데 나중엔 따로 혼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서 혼내기 전에 그 전에서부터 계속 혼났습니다. 이 서유문한 사람이 기록을 보면 장난이 아닌 게 계속 불러왔다가 혼나서 쫓겨나고 불러왔다가 또 혼나서 쫓겨나고 그걸 계속 그 왔다 갔다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일 못하고 그렇습니다. 대충하고 혼나는데도 안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재난안전 뭐 대책본부장 이런 거로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 정조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정조 전용 샌드백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게 고스란히 기록에 남아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심지어 백성들이 힘들어하지 않냐라고 물으니까 이 서유민이 한 말이 개성은 워낙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어서 어렵지 않고 재해를 당해도 살 곳이 있어서 모두 안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황당한 보고를 올립니다. 큰 불이 났는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 살만합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조가 그래서 그래 하고 넘어간 건 아니고요. 개성에 약 그 곡식 200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막도 지어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2년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서유문이 그걸 전달하고 와서 백성들이 전부 좋아합니다 임금님이라고 보고를 하긴 했습니다. 약간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듯이 예. 선포해놓고 세금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원을 해줬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조가 이때를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윗사람이 되어서 어찌 한 사람의 남자든 한 사람의 여자든 살 터전을 잃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도와줘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야 한다 하는 거였죠. 근데 그 화재에 대처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과거 시험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세종이 바로 그 한양 대화재를 겪고 난 다음에 그 세종 5년에 이제 1423년이었습니다. 네. 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재앙을 없앨 수 있을까? 그거를 그 젊은 선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때 이 대책문 중에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오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어떤 일에 실책이 있었던가? 혹시 다스림이 사리에 어긋났던가? 혹은 벼슬아치들이 일할 때 실속은 없이 형식만 잘 꾸며서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함이 없었던가? 혹시 백성들이 원망이 있는데도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가? 재해가 변하여 평화롭게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과거 시험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시험 문제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를 쥐어싸고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안에 화재의 원인, 예. 관리 체계,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재 이후의 대처. 재건 방안, 예. 대처 방안까지도 다 묻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좀 다시 한번 세워보자. 저는 그것도 이제 젊은 못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고 또 이제 왕의 고뇌가 그러니까 통치자로서의 고뇌가 담겨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그렇죠. 그래요. 또 분명히 누군가는 이런 데서 좋은 답변을 써냈을 것이고. 예. 그래서 32명이 합격했습니다. 급제한 사람이. 예. 과거 시험 문제가 이거 하나만은 아니었겠죠. 예.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임금님이 직접 내는 직부 전시였습니다. 심지어 여기 맨 마지막에는 여기 안 나왔지만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하나 다 볼 테니까 성의 있게 써라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필기 시험 다 통과하고 올라온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왕이 내는 예. 문제.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다른 거 다 100점 맞아도 네. 여기서 점수 낮으면 그 등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탈락자는 없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왕이 직접 글 한 글자 한 글자 보는데
긴장되죠. 그러면 장원급제가 여기서 갈릴 수도 있었던 네, 거네요. 장원급제를 결정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종대왕도 고뇌가 깊었다. 그렇습니다. 화재에 대해서. 그 아까 많은 분들이 조선 시대에는 그럼 불을 어떻게 껐을까요?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뭐 지금에야 뭐 소방 헬기도 있고 많은 네. 장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선시대 소방수는 아까 말한 금화군입니다. 금화군. 예, 이 사람들은 방울을 가지고 다니는데 네. 이렇게 불이 나면 이제 방울을 울려가지고 예. 소리로 알리는 겁니다. 아, 전파하는 거예요 일단. 예. 그리고 워낙은 이 조선시대 때는 통금이 있어서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됐지만 이 금화군은 그게 상관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수양 그 세조 때는 멸화군이 됩니다. 불을 금하든 멸하든 어느 쪽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제 어떤 도구가 있냐면 도끼 같은 걸로 이제 그 나무를 깰 수도 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물총이었습니다. 물총이요? 예. 근데 일단은 그 명칭부터 좀 궁금한 게 금화군이 불을 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멸화군은 불을 멸한다. 예. 아, 불을 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이제 소방관, 소화. 그러니까 소방관, 예. 소방청처럼 금화군, 멸화군. 예. 물총을 갖고 다녔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우선 세종 때 있던 소화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왠지 장영실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네, 자세한 건 전한 게 없고요. 세종 때니까. 예. 그다음에 나중에 중국에 이제 예. 수총을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름이 급수비자 아니면 수총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면 이제 펌프질을 해서 물을 강하게 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 한쪽에서 사람들이 호스 잡고 있고 그 연결된 물통 안에서 누가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예, 좌우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수동으로 물이 예, 물이 빠져나올 좀 수 있는 될 거예요. 압력으로. 예. 그래서 지금 소방차에 비하면은 굉장히 약소합니다만 그 당시로는 최첨단 도구였죠. 근데 그거를 또 끌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수레예요. 수레처럼 만들어서. 물을 담긴 수레인데 여기에 펌프질을 해서 물을 강하게 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역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예, 예, 예. 그게 많이 꽤 있었을까요? 장비가? 그만큼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예. 중국에서도 수입한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비슷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 만들어내서. 왜냐하면 이후로도 계속 조선시대 그 한양에서는 그 화재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멸화군이나 금화군을 비롯해서 이 화재를 어떻게든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그 갖은 도구를 동원했다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 물을 채워넣는 것도 했습니다. 우물에다가 물을 채워 넣는 것도 우물이 왜냐면- 마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갖고 그 서울이 모든 곳에 물이 풍족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화전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듯이 예, 우물 같은 것도 비상용으로. 예. 그건 근데 마실 물이 아니라. 그 불 끄기 위한 용도의 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지금 이제 군데군데 다들 소방서가 있듯이 예. 조선 시대에도 뭔가 소방서처럼 금화군을 위치를 다 해놨었겠네요. 그러면. 그 금화군이 보통 그 병조 소속이고 그다음에 한성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역에 밀착된 조직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 이거 근데 또 궁금하신 그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 그 고무 호스가 그 당시 있을 것 같지는 않았을 테고요, 그렇죠? 예. 김진희님이 호스가 있었나요? 고무 호스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 사실 어떤 식으로 이제 물이 안 통하는 거라면 아무래도 그 동물의 창자 같은 걸 쓸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왜 우리는 그게 또 궁금하지? 고무호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천 같은 것에다 밀랍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물이 안 새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을 만들어서. 그리고 기름종이 같은 것도 근데 기름종이는 물론 그렇게 물을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또 과학이었을 테고요. 예. 그 장비가 사실은 또 중요하죠. 양동이로 다 퍼다 나를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급한 대로 물총이 됐든 양동이가 됐든 들고 다니면서 비를 또 그 불을 껐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강력한 한방은 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비를 또 마음대로 뭐 내리게 할 수는 없을 테고. 근데 옛날에 보면 기우제 같은 거 많이 지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우제가 그 보통 이런 것이 옛날부터 비가 제때 안 오거나 재해가 벌어지는 것은 왕 아니면 수령의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였죠. 근데 이게 정말 그렇다기보다는 왕이나 수령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원망이나 그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행정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사태 해결에 힘을 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통시대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후제라든가 네. 이제 재앙을 물리치는 불제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질렀습니다. 기후제는 워낙 한 7번이나 8번 정도 이제 치르게 돼 있거든요. 아, 한 번 하면 예.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치른 건데 7번까지 하고도 그래도 비가 안 오면은 토룡제라고 해서 네. 흙으로 용의 모양을 만듭니다. 흙으로 용 모양을 만들어서 예. 그리고 그거를 그 용을 두들겨 패면서 빨리 비 좀 내리게 해라. 그런 식으로 역할도 합니다. 아, 그게 하나의 의식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정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내 속이 타는 것 같다. 비가 올 때까지 내가 반찬을 덜 먹고 음악을 그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정조가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때까지 나는 반찬을 덜 먹겠다. 다행히 그 선언을 하고 나서 8일 뒤에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지금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뭐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임금부터가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기우제의 모습이 또 궁금한데 한 번 하면은 7, 8차례? 예, 예. 그러니까 제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시리즈로 이어지는 제사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여러 번 하는 것이고 정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보통 왕이 나갈 때 일산을 쓰지 않습니까? 이걸 치워버려라. 내가 직접 햇빛을 받으면서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 하늘에게 빌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상 같은 거 다 치워버리고 네. 내가 햇빛을 보면서 하늘에 빌겠다. 예. 그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 왜 인디언 기우제라는 거 있지 뭐 않습니까? 거의 그런 그런 표현을 식이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기후제도 결국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그 나라가 비가 오는 것을 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풀어주는 거예요. 정말 이걸 해서 비가 온다기보다는 이만큼 이 나라가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같이 비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비가 올 거야라고 사람들에게 안심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우제 자체가 비야 내려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도 뭉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더 힘을 주고 네. 위로를 해주고 그게 그런 나라가 의미도 할 있는 일이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임금의 지위까지도 또 위태위태해지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이거는 비가 안 올 때. 아주 먼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그 부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 나오면 만약에 하늘이 가물거나 재해가 있으면 부여 사람들은 이건 왕이 잘못한 것이니까 왕을 갈아치우거나 아니면 왕을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비가 안 오면 예, 이게 왕 때문이니까 네, 갈아치워야 된다. 근데 그게 약간 좀 고대로 갈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려 이전의 나라였으니까요. 어.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 이제 재해가 벌어지면 이게 다 그 왕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원망한 이야기는 그 이후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고 나라에 재난이 생기면 이게 다 임금 때문이다. 예. 그 왕이 그런 원망을 받아주면서 이게 해소하는 역할을 희생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조도 그렇고 뭐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세종대왕 비롯해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내 탓이오. 예, 책임을 제가 졌죠. 덕이 부족한 탓이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러지 않았던 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왜 나 때문이냐? 나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게 왜 내 잘못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연산군이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기우제라고 하면 음.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뭐 시 같은 것도 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문을 씁니다. 제문.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요? 그 대체로 네. 이거 어떻게 기후제를 지낸 건 관리나 왕이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잘못이 있으면 네. 나를 벌하지 왜 백성들을 괴롭히냐. 그러니까 재앙이 있으면 나에게 주고 비를 내려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잘못한 벌을 내린다면 임금인 내가 받겠소. 예, 우리 백성들은 좀 편안하게 해주시오. 비라도 내려주시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합니다. 짠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실제 그 시 예, 하나 읊어주실 게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조선 후기에 그 서영보라는 사람이 양주 목사로 있으면서 지은 기우제인데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극심한 한발에 내 마음은 살갗이 불에 닿은 듯 타들어가니 애끓는 이 심정을 신명이 아니면 누구에게 고하겠습니까? 어찌 이를 살피지 않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괴로움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삼가 신령의 보호를 기대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공손히 발을 모읍니다. 넉넉한 비를 내려주십시오. 부디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불은 꺼지고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진짜 심정 같아서는 기우제라도 꼭 지내고 싶은 비가 올 때까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괴로움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넉넉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거를 이게 서영보 정조시대 때 예. 지금 이제 기우제 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읊은 거예요 당시에는? 이 그러면? 당시에 기우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이 제사장을 할 거죠. 격으로서. 예. 기우제 이 시도 읽어드렸으니까 꼭 비가 오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또 이한 작가님에게 제가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요것도 하나 또 전달해드려야겠다. 그 산불 소식 계속해서 또 새롭게 들려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전북 무주군의 산불로 인해서 산림청이 그 대응 조치를 2단계로 상향했다라는 소식. 전북 지역까지도 또 산불 커지는 모양이네요. 경남 하동군에서는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에 산불이 또 확산이 되고 있어서 탐방객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지금 상황에서 지리산 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경북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남후면 무릉리에서 시내 방면으로 또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 대피하시길 바란다는 대피령이 또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리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지금은 좀 특히나 금물일 것 같습니다.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